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 밑볼과 레드 파프리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 메뉴는 정말 수년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던 메뉴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잘 먹거든요.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더 좋아할 맛이에요. 그 소스 자체가 좀 좋은 단백질 섭취 식단으로도 너무 좋고, 치킨 밑볼을 지중해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빨간 피망을 구워가지고 아몬드, 파슬리, 올리브오일과 함께 섞은 소스, 약간 새콤해요. 그 와인 식초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큼한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식사로 활용하셔도 되고 에피타이저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오늘 치킨 밑볼에 닭다리살을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드러워요. 밑볼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탱글탱글 부드럽기 때문에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고기 씹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스테이크 고기 이런 거 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고기 씹는 거 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고요. 하면서 오늘 좀 재료 설명하고 같이 해볼게요. 닭고기를 다짐 육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사보세요. 근데 저는 다짐 육이 안 팔아서 닭다리살, 그 허벅지살을 사왔거든요. 운동용으로 드시려고 가슴살을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가슴살로 하셔도 돼요. 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쿡이 돼도 상관이 없이 굉장히 맛있고요. 가슴살로 하실 거면 요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1.5파운드를 사왔어요. 한 0.7kg 정도 돼요. 저희 가족 같이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 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푸드 프로세서에 고기를 갈아줄 거예요. 블렌더, 그 믹서기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멈춰버려, 기계가.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진 고기를 사오세요. 껍질하고 뼈가 제거된 부위예요. 8개가 나오네요. 근데 닭고기 사이즈가 천차만별이라서 아무래도 고기 같은 거는 무게를 재시는 게 좀 정확해요. 한번 갈아볼게요. 간고기가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풀어서 조금만 돌려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왕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한 김에 여기다가 그냥 나머지 재료를 다 넣고 섞어줄게요. 마늘 4개 정도? 간마늘 사용하시면 한 테이블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리고 양파도 한 4분의 1컵? 푸드 프로세서 없으시면 요거를 박스 그레이터에다가 채를 쳐서 섞어주세요. 아니면 정말 곱게 다지시던가, 아니면 적당히 다져서 한번 팬에 볶은 다음에 섞어주시던가. 큰 덩어리로 생으로 넣으면 그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양을 4분의 3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후추, 그리고 건조 허브든 프레쉬 허브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꼭 사용을 하세요. 저는 오늘 오레가노를 조금 넣어볼 거고요. 오레가노 반 티스푼이랑 생파슬리를 4분의 1컵 정도 넣어볼게요. 생파슬리가 없이 하실 거면 그냥 건조 허브만 한두 가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오레가노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2분의 1티스푼, 파슬리 눌러서 4분의 1컵 정도. 너무 굵은 대는 떼어내시고요. 억센 것만 제거하시고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를 조금 넣을게요. 좀 지중해식 이러면 그 페타 치즈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실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페코리노 로마노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런 좀 드라이하고 짭짤한 치즈.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체다 치즈 블렌드 이거 그냥 사용할게요. 4분의 1컵. 치즈 넣으면 간도 주고 좀 풍미도 주고 이러니까 맛있어요. 싫으시면 빼셔도 돼요. 여기에 아몬드 가루를 조금 넣어볼게요. 보통 미트볼 하면 빵가루 많이 넣으시죠? 빵가루가 하는 역할이 바인드, 재료들을 뭉쳐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 안 넣어도 잘 뭉쳐져요. 달걀도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 소고기 밑볼도 그렇고 돼지고기 들어간 것도 그렇고 빵가루나 계란 넣지 않아도 정말 다 잘 되거든요. 이 아몬드 가루가 영양가도 주고 부드러움도 줄 겸 해서 4분의 1컵 넣어볼게요. 없으시면 정말 빼셔도 돼요. 오트가루 조금 넣어보셔도 되고요. 이거 아몬드 플라워. 이게 다예요. 저는 밑볼에 가끔 애호박이나 zucchini 호박 같은 거 채쳐서도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좀 짜내고 이렇게 채소를 같이 섞어 먹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채소를 좀 넣으면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래서 좀 채소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넣어볼게요. 자, 다시 닫아서 이제 골고루 잘 갈아볼게요. 한 번만 섞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양파가 살짝 큰 입자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어느 정도 갈렸어요. 이게 또 너무 곱게 갈릴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날 제거해 주시고
2테이블스푼 사이즈? 그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울 거예요. 이거 사이즈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 정도? 골프공 사이즈?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한 손에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이렇게 떠가면서 한 손으로 좀 모양을 만들고, 저는 오븐에다 구울 건데 후라이팬에 하셔도 돼요. 근데 후라이팬에 하시면 계속 좀 굴려줘야 돼요. 얕은 불에 좀 한참 해줘야 되거든요. 후라이팬이 그렇게 밑볼 만들기에 쉬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오늘 만드는 소스랑 뭐 꼭 같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스파게티 앤 밑볼에 드셔도 되고, 파스타랑 수프에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뭐 좀 납작하게 패티 같이 만들어서 치킨버거 만드셔도 되고. 진짜 치킨이 그 탱글탱글한 맛이 살아있어요. 그 질감이 살아있고 닭다리살이 맛있잖아요. 촉촉하고. 됐어요. 14개. 섭씨 190도, 화씨 370도 예열된 오븐에 15분 구워볼게요. 그리고 온도 한번 재볼게요. 이거를 다 구웠을 때 온도계로 정중앙을 찔러서 섭씨 74도가 나와야 돼요. 화씨로는 165도가 나와야지 닭고기 다짐 육에 먹을 수 있는 온도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세요. 그동안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블렌더로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스처럼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푸드 프로세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도깨비 방망이 이멀션 블렌더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일반 스탠드 블렌더 사용하셔도 돼요. 믹서기. 페퍼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됐어요. 이게 이렇게 타 보여도 나중에 껍질이 다 벗길 거기 때문에 탄 거 안 드시는 거예요. 껍질을 잘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볼에 넣으셔서 랩으로 좀 덮어 놓으세요. 저는 병에 들어있는 페퍼를 사서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파이어 로스티드 페퍼라고 해서 구운 페퍼를 물이랑 소금 약간이랑 와인 식초에 담궈 놓은 거예요. 저장해 놓기도 편하고 구입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주 하는데, 어제 저거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거를 사용을 하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페퍼를 익히셔야 돼요. 오븐에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에어프라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불 위에 바로 놓고 하셔도 돼요. 그게 더 빨리 되는 것 같고 간편한데, 이거 봐요. 지금 이렇게 껍질이 바로 벗겨지거든요. 탄 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엄청 뜨겁네. 씨 버리고. 저 지금 되게 큰 페퍼 2개거든요. 됐다. 어제 했던 것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제 제가 무게를 쟀어요. 175g이었거든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봐, 많잖아. 어제 테스트했던 레시피에 맞춰서 양을 맞춰볼게요. 그냥 183g이네요. 그러니까 180g 정도로 맞춰보세요. 아몬드가 들어가요. 생 아몬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구운 아몬드도 상관은 없어요. 3분의 1컵. 이 파슬리를 헐렁하게 1컵. 네. 이 정도? 그냥 꽉꽉 누르지 말고 1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3분의 1컵. 마늘 뭐 한두 톨 정도? 큰 거 한 톨 넣을까요? 작은 거 하나랑. 소금 2분의 1티스푼. 여기에 레드 와인 식초를 넣어요. 레드 와인 식초 말고 뭐 화이트 와인 식초도 괜찮고, 뭐 현미 식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레몬을 넣으세요. 2테이블스푼. 제가 어제 사용한 페퍼 통조림에는 원래 식초가 들어가 있어서 페퍼 맛에 식초가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2테이블스푼을 넣었는데 여기엔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갈아보고 추가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돼서야 좀 열심히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다 보면 계속 안 써요. 근데 레시피를 소량으로 만들 때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숲 조금 갈아줄 때도 너무 유용하고. 다 됐다. 통조림 사용했을 때 좀 더 색깔이 빨갛거든요. 이거는 레드 소스라고 보기가 좀 힘든데 냄새 되게 맛있는데 먹어볼까요? 벌써 맛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만든 거거든요. 좀 더 빨갛죠? 어제 이거 만들어서 하루 종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고구마 구워서 그 위에 이렇게 뿌려 먹고, 남편 호박, 양파, 브루셀 스프라우트, 그다음에 아보카도 같은 거, 베지터블 볼 같은 거 해서 그 위에 이거 뿌려줬고요. 템페랑 같이 볶아서. 그리고 샌드위치 만드는데 그 스프레드로 발라줬고, 그랬더니 벌써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비슷한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좀 다르지만 이거는 통조림 사용해서 만든 거, 이건 지금 제가 페퍼, 파프리카 구워서 만든 거. 재료가 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밑볼이 다 돼서 꺼내볼게요. 아직 좀 한 5분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레드 소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레드가 아니네.